여러분, 허벅지 둘레 1cm가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금 과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1cm가 치매를 늦추는 힘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따라 깜빡한다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가스를 끄는 걸 잊거나 방에 들어와 놓고 왜 왔는지 기억 안 나는 순간들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뇌가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뇌는 아파도 티를 잘 안 냅니다. 허벅지는 빠지면 바로 걷기 힘들어져 눈에 띄지만 뇌는 조용히 망가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우리 몸의 근육은 뇌를 살리는 특별한 물질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근육을 움직이면 그 물질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육을 뇌의 생명줄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 뇌 보호 물질을 가장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허벅지 1cm가 수억 원의 가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치매에 걸리면 필요한 간병비, 병원비, 잃게 되는 시간까지 모두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이런 상황을 수년, 수십 년 늦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뇌는 쓰면 젊어지고 안 쓰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근육을 쓰면 뇌도 함께 살아납니다. 저는 25년 넘게 뇌과학과 치매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20년, 30년 전부터 천천히 진행되고 있던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알아채고 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뇌는 회복력이 큰 기관입니다. 자극을 주면 회로가 다시 만들어지고 기능이 되살아납니다. 오늘은 그 회복력을 가장 확실하게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비싼 약도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석 달 전 처음 만난 박순자님은 표정부터 어두우셨습니다. 요즘 너무 무서워요. 라는 말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가스를 끄는 것도 있고 마트에서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게 치매 시작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 그 두려움이 더 컸다고 합니다. 제가 치매라도 걸리면 자식들에게 짐만 될까 봐요. 말씀하시며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하시는지, 낮에는 어떻게 보내시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시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봐요. 아침에 밥 먹고 TV 시청, 점심 먹고 TV 시청, 저녁 먹고 TV 시청, 잠들 때까지 TV 시청. 하루 종일 단 한 사람과도 대화를 하지 않는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이분의 기억력 저하가 병 때문만이 아니란 사실을요. 뇌를 거의 쓰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뇌는 움직여야 살아있고 자극이 없으면 회로가 금방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쉬운 한 가지를 먼저 권했습니다. 어르신, 하루 30분만 걸어보세요.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걷지 마시고 경로당 가셔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며 걸어보세요. 그 순간 박순자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더 피곤해요. 다리도 아프고 나가기 싫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걷기는 뇌에 피를 보내고 대화는 뇌 회로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어르신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첫 주는 많이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말 붙이기도 어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주가 되자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만났고 서로 따뜻한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며 마음이 열렸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걸음도 가벼워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조금씩 즐거워졌습니다.
3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이 밝고 어깨가 펴져 있고 말도 또렷했습니다. 깜빡하는 일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요즘은 노래까지 배우러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뇌는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회복은 어렵지 않다는 사실도요. 작은 2가지, 걷기와 대화가 박순자님의 뇌에 다시 불을 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어르신께 말씀드립니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 30분의 움직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박순자님께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뇌는 저절로 좋아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움직임을 통해서만 살아나는 기관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뇌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큰 근육은 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큰 근육은 뇌를 살리는 물질을 가장 많이 만듭니다. 이 물질의 이름이 이리신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리신은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뇌에 도착한 이리신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째, 뇌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둘째,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셋째,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리신을 뇌비료라고 설명합니다. 뇌가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물질이 나옵니다. 바로 BDNF입니다. BDNF는 신경성장인자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뇌가 다시 자라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뇌는 회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벅지 근육을 움직이면 이 회복 시스템이 켜집니다. 그래서 허벅지 1cm가 수억 원의 가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단순한 다리 힘이 아니라 뇌 전체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체 근력이 좋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볼 때마다 항상 같은 생각이 듭니다.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깨어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스위치를 켜줄 수 있습니다. 그 스위치가 바로 움직임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를 지키는 5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박순자님이 변화한 이유도 이 5가지가 모두 켜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에 피를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걸으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러면 따뜻한 피가 뇌로 확 올라갑니다. 피 속의 산소와 영양이 뇌를 살립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산소도 부족하고 영양도 부족해져 약해집니다. 그래서 걷기 하나로도 뇌 기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연구에서도 일주일 3번 30분 걷기만 해도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0% 늦춰졌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절반을 늦춘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 뇌 보호 물질을 만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뇌 보호의 최전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걷기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근력 운동만으로도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나오는 뇌 보호 물질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허벅지는 뇌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이 방패만 튼튼해도 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사회활동입니다. 사람과 대화하면 뇌 여러 부분이 동시에 켜집니다.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 4가지가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화는 뇌에게 최고의 종합 운동입니다. 연구에서도 사회활동이 활발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치매 위험이 55% 낮았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회로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줄이고 사람을 만나세요.
대화 한마디가 뇌를 살리는 약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세포 연결이 생기고 기존 연결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뇌가 젊음을 유지합니다. 외국어도 좋고, 스마트폰 배우기도 좋고, 노래 배우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새롭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뇌를 깨웁니다. 배우는 속도가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해도 뇌는 확실히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수면입니다. 수면은 뇌 청소 시간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뇌 속 찌꺼기가 씻깁니다. 잠을 계속 못 자면 찌꺼기가 쌓여 뇌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숙면이 치매 예방의 마지막 축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뇌를 깨우는 습관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면 뇌 근력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제 원리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니 오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숨이 조금 찰 정도로 30분 걷기. 이 정도만 해도 뇌 혈류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 근처를 가볍게 걸어보세요. 처음부터 30분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분만 걸어도 뇌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되면 20분, 30분으로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버스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마트에서 카트 대신 장바구니 들기. 이 모든 것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만 무릎이 아프신 어르신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수영이나 물속에서 걷기가 더 안전합니다. 관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뇌 보호 물질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의자에 곧게 앉아보세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펴서 올립니다. 5초 동안 버티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10번 해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무릎의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도 15번씩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스쿼트가 가능하신 어르신이라면 벽에 등을 대고 앉았다 일어나기 동작을 5번만 해보세요. 단 5번만 해도 뇌가 반응합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생기면 바로 쉬세요. 통증은 몸의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활동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 뇌를 깨우는 아주 강력한 자극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사람을 만나세요. 경로당, 복지관, 교회, 성당, 절,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면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뇌 회로가 활짝 켜집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우시면 전화 통화도 좋고 영상 통화도 좋습니다. 단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정적인 대화는 오히려 뇌에 해롭습니다. 불평, 불만, 남 험담 같은 대화는 스트레스를 높여 뇌를 지치게 합니다. 대신 따뜻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네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속도가 느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악기 배우기, 노래 배우기, 그림 그리기, 스마트폰 배우기. 이 모든 것이 뇌 자극입니다. 복지관에는 무료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흥미가 가는 걸 하나 골라보세요. 중요한 건 재미입니다.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뇌는 더 지칩니다. 너무 어려운 것은 처음부터 피해주세요. 쉬운 것부터 성공 경험을 천천히 쌓아가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습관입니다. 숙면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을 잘 때만 뇌 속 찌꺼기가 씻겨나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핸드폰 화면의 푸른 빛이 뇌를 깨웁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커튼은 두껍게 치고 작은 불빛도 없게 하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해보세요. 단, 낮잠은 30분을 넘기면 밤잠이 방해받습니다. 이 5가지 실천은 모두 쉽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지 작은 결심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의 뇌는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뇌 근력은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뇌는 방치하면 빠르게 약해지지만 움직이면 놀랍도록 빨리 살아납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뇌 회로는 점점 단순해지고 기억력은 서서히 흐려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얼굴을 못 알아보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큰 고통입니다. 간병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걷고 대화하고 배우고 잠을 잘 자는 이 4가지만 꾸준히 해도 뇌 혈류가 살아나고 뇌 보호 물질이 나오고 뇌 회로가 다시 촘촘해져 젊어집니다. 10년 후에도 또렷한 정신으로 손주 얼굴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이 습관이 되면 20분이 되고 30분이 됩니다. 그 작은 10분이 어르신의 뇌를 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의 초기 신호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치매는 빨리 발견할수록 관리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르신 한 분의 행동이 또 다른 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